이 국가가 그러니까 그 수구 성향의 국가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럼 그 가이드라인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일베나 이렇게 그 성향의 극우 보수 성향의 이런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이들의 명성에 흠이 갈 수 있는 댓글을 달고 그렇죠. 그 댓글을 다는데 하나의 바람을 또 잡아주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게 민간 댓글 부대고 그렇죠. 국정원은 지침을 주고 그럼 군에서 이것들이 간첩이네 하면서 사이버 사령부가 해서 너댓게 팀이 그냥 난도질을 해대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한 명, 그 대상은 일개 개인인데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초토화를 시키는 거죠. 댓글을 뭐 활용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미지를 망치고, 예. 망친 이미지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의심사고 정부 정책에 반한다고 또 분류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당사자들은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 일이 안 풀리나, 내 사주가 안 좋은가, 예. 뭐 이런, 그래서 이름도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국가가 주식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최민희 의원님, 네. 제가 이제 우리가 방송을 보는 분들이 신문 기사를 못 보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분들이 피해를 받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거는요. 우선 첫째는 대표적으로 김제동, 김미화, 김여진 씨 예를 예.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김제동 씨가 출연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예. 국정원이 나서서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시켜라. 어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게 환상의 짝꿍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2010년 7월에 MBC 환상의 짝꿍 사랑의 교실이 폐지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김미화 씨 같은 경우는 그 세계 김제동 거 조금 더 소개해 줄 할까요? 내용이 많네요. 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김제동 씨 거 다시 한번. 예. 예, 이게 이제 2010년 5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사회를 맡았어요. 예, 시청 앞에서 열린 거였었죠, 노제. 네. 예. 그런데 그때 엠넷에 녹화까지 마친 김제동 쇼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게 5월 첫 방송 나온다고 고지도 된 걸로 아는데 연기가 되다가 6월 초에 김제동이 하차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럼 모르지만 어쨌든 그 진행 상황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김미화 씨 같은 경우는 예. 이분이 꼭 친정부라기보다는 예. 여성단체 연합의 뭐 소위 시민단체 쪽에 그 예. 무슨 행사에 사회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되게 좀 리버럴하고 그렇죠. 개혁적인 예. 분이었어요. MBC 특정 라디오 진행자 퇴출 유도. 이거는 MBC 프로그램 저거 아닌가요? 그 네. 세계는 지금.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게 되게 인기 프로그램이었어요. 김미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네, 근데 여기에서 하차했고요. 그때 예. 김미화 씨가 그랬어요. 이거는 호응도 높고 시청률도 높은데. 청취율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청취율도 높은데 왜 이거 내가 그만둬야 되냐 이런 어허. 얘기도 했던 거죠. 많이 문제가 됐었죠, 저게. 그렇죠. 저거는 굉장히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예. 김여진 씨 있습니다. 아하. 예, 근데 이분은 진짜 매력적인 예. 여성 탤런트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 활동 내역을 보면요. 그 내용에 MBC 특정 문화 연예계 출연 인물 퇴출 유도 이게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심지어 사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출연 제한 규정을 마련해서 이야. 이제 자른 케이스입니다. 저럴 땐 또 2011년 8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죠. 김재철 사장이 재임하던 시절. 그렇죠. 예. 그래서 MBC 손석희 시선 집중 예. 고정 패널로 발탁됐는데 그리고 MBC가 이거를 보도 자료 자료까지 낸 뿌렸어요. 상황에서 예, 그런데 출연이 무산됐고. 출연 무산됐고요. 보도자료 배포했던 라디오 본부장하고 담당 부장, 홍보부장이 경징계 처분까지 받은 일이 있습니다. 누가 처분했을까요? 김재철 사장. 그렇죠. 아하. 아주 환상의 콤비네요. 근데요, 아까 환상의 짝꿍이라고 나왔는데 김재철 사장과 원세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환상의 트리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환상의 추천해요. 트리오. 근데 환상의 저는 삼짝꿍. 예, 여기서 연예계 블랙리스트를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을까?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다른 특정 부분은 예. 정치권은 리스트를 만들어도 이게 문화로까지 확산되기가 어렵습니다. 대중들에게 파급력이 예, 좋으니까. 파급력이 크고요. 이게 결국 일베까지 전해지고 특정 댓글 부대뿐만 아니고 일베의 극우 성향의 네티즌들에게까지 전파돼서 아직까지도 그분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예. 그래서 연예계 블랙리스트에 그분들이라고 심혈을 그러는 건 기울인 좀 듣기가 거북하네. 그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예. 자, 그런데 방송 자체에 개입한 것뿐만 아니고 국세청까지 동원했다? 고재열 기자님. 네. 이게 사람이 다
자기만 괴롭히면 예. 버틸 수 있는데 자기가 속한 회사를 혹은 자기의 가족을 이렇게 괴롭힐 때 못 버티지 않습니까? 예. 최민희 의원하고 저는 누가 괴롭혀주면 행복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출연 기회나 프로그램 폐지나 그런 것과 함께 소속사를 세무조사해서 옥죄는 방식을 썼습니다. 제일 힘든 그 탄압이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오. 그 소속사가 이제 이런 연예인들을 자제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 연예인들은 생각을 갖지 마라. 그리고 생각이 있더라도 표현을 하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해버린 거죠. 이 이제 리스트 중에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드러난 분 중에 유준상 씨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사회활동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유준상 씨요? 예, 넝쿨당에 나왔던 그 유준상 네, 씨인가요? 그 배우인데 오. 이유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그 이제 검찰 조사 받고 그럴 때 대검찰청 게시판에다가 어허. 게시판에다 이렇게 항의글 하나 썼는데 그런 자기 의사 표현했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그 리스트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일이 몰랐네요. 있었거든요. 아니 유준상 씨는 2012년에 그 누구죠 그 여자 배우와 넝쿨체 굴러 김남주 씨하고 함께 넝쿨체 굴러 들어온 당신 넝쿨당. 그분 지금 조작에 나오는 분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어머. 아니 제가 그분이 대일외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외고 폐지할 때 그분 생각이 늘 나고 그다음에 2012년에 그 감옥에서 그걸 틀어줘갖고 열심히 봤어요 넝쿨당을. 예? 네. 근데, 넝쿨당. 근데 정말 사회활동을 안 하시던 분인데. 네. 댓글 하나 달았던. 예. 오죽하면 뭐 신해유행 갈 때 너무 그 협찬이나 찬조를 많이 받았고 뭐 그 사람들한테 눈총이 있었다 뭐 이제 이런 헛소문인지 뭐 그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사회활동과 그렇게 전혀 무관하게 연예 활동만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예. 정말 구석구석 잘하세요. 예. 그 찬조 많이 받은 거 아셨어요? 전 몰랐습니다. 아주 그거는 중요한 정보를. 신혼여행을 이렇게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조대진 변호사님. 예, 예. 한번 그 MB 정부의 국정원 문서 제목을 한번 좀 읽어봐 주시죠. 제목만 봐도 섬뜩섬뜩해요. 그렇죠. 근데 뭐 공통점은 딱 드러납니다. 뭐 일단 명의 자체는 거의 다 비서관, 수석들 뭐 이 위주로 작성이 됐고요. 2009년도 9월에는 그 제목이 기획관리 비서관 명의로 좌파 성향 감독들의 이념 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및 좌편향 방송 PD 주요 제작 활동 실태 야, 이렇게 하고 대국민 있습니다. 그 무슨 군사 작전을 하는 것 같네요. 무슨 뭐 어디 심리작전. 작전 계획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게 20일 뭐 이렇게 해갖고. 맞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5월에는 홍보수석 명의로 나온 건데 거의 비슷합니다. KBS 공영방송인 KBS 조직 개편 관련한 좌편향 인사 여부, 그리고 2010년도에는 민정수석 명의로 좌편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그리고 고려 사항을 파악하라 뭐 이런 제목으로 문서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2010년 10월과 6월에도 각각 기획관리 비서관과 홍보수석 명의로 문화예술단체 내 좌파 인사 관리 방안, 그리고 예. 좌편향 성향 언론인 학자 연예인들이 진행하는 고정 프로그램이 뭔지 그 실태를 파악해라라는 정도의 내용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예. 최민희 의원님. 네. 자, 이게 블랙리스트인데요. 블랙리스트 하면 또 누구보다도 전문가시잖아요. 이게 저는 블랙리스트란 단어와 함께 대학교를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노동계 블랙리스트. 아, 그래서 맞아요. 저는 지금 블랙리스트 나온 거 중에 제일 처절했던 게 노동계 블랙리스트 같고요. 예. 네, 그래서 그 단어는 뭐 저희에겐 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가 사실 원조가 네. 그 괴벨스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히틀러 시절에. 네, 그러니까 네. 인류상 다시 떠올리기 그 끔찍한 학살자. 히틀러의 2인자 괴벨스가 유태인 명단 작성하고 그리고 언론인 명단 작성하고 양심적 그 지식인들 명단 작성해서 네. 다 처형했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처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분들의 활동을 옥죄서 자본의 흐름을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상의 사형 선고 처한 거랑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사형 선고고요. 아까도 예. 잠깐 김규리 씨에 대해서 우리 고재열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9년 동안 활동을 못 한다는 건 연예인에게는 연예인들에게는. 사형 선고입니다. 그리고 가장 네, 그 황금기에 황금기에. 되게 그렇게 아하.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지금 이제 문성근 님이 예. 그 조작에 나오잖아요. 예. 근데 9년을 지금 나이를 빼면
진짜 원숙한 연기를 할 때부터 못 나간 겁니다. 지금 9년을 빼면 조대진 변호사쯤 되지 않나요? 몇 년생이에요, 조대진 변호사가? 저는 39입니다. 39이요? 네. 그럼 30 김기루 씨도 39이에요? 네, 동갑입니다. 오. 그리고 생일도 하루 차입니다. 8월 15일, 8월 16일. 오. 그리고 더 끔찍한 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몇몇 연예인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출연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연예인 모두에게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네, 네. 알아서 입을 다물게 네, 하고 네. 저 사람이 왜 그런지 쉬쉬하지만 다 내용은 알 거 아니에요.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영화계에서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영화계에는 문성근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으니까 그쵸. 우리 참고 살자.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살짝 뒷얘기를 해드리면 2012년에도 그렇고 2017년에도 그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선거 시기가 되면 문성근 효과. 그 연예인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영화계였습니다. 그게 문성근 명견함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그것으로 연예인을 옥죄는 거는요. 꼭 해당된 82명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전 연예계를 전 연예인. 옥죄는 거다. 예. 국회의원들이 야당 시절에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네. 18, 19대, 지금 20대니까 그 8년 동안 정봉주 효과라고 하는 게 또 있었다고. 맞아요. 다른 소리 하면 저렇게 된다. 정마진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아. 가늘고 길게 살자. 그거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19대 이제 국회 들어가서 계속 언론 문제를 봤잖아요. 예. 아무도 같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주위에서 그랬다면 정봉주처럼 된다. 네, 저한테. 방송인 될 거다. 그거 근데 어쨌든 실제 정봉주 효과가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예. 예, 있었고 방송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할 때 사실은 원내대표 한 분이 저를 불러서 어느 선 이상까지 나가지 말라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레드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예. 제가 과감하게 펄쩍 예. 그리고 그 영광의 낙선을 기꺼이 아. 받아들이고 다음에 또 꼭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고재열 기자님. 그런데 네. 자, 이제 MB한테 갈 것이 가냐 안 가냐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오늘 그 시사인과 비슷한 노컷뉴스에서 노컷뉴스에서. 예. 아니, 그 아주 기사 잘 쓰기로 유명한데요. 시사인도 그렇고 노컷뉴스도 그렇고 거기서 시사 노컷 뉴스에서. BBK의 실소유자인 듯한 그 자금의 흐름이 파악됐다고요? 예. 어젯밤에 그 기사를 쓴 조태임 기자가 저한테 계속 카톡을 까는 분이 있는데 이제 카톡을 까서 뭐 이 BBK 관련해서 이명박 쪽 코멘트를 좀 들을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뭔 기사를 쓰려나 했더니 아침에 봤더니 이제 그 개인적으로 기사를- 아는 기사였나요? 네. 오. 저도 좀 압니다. 저도. 예. 자, 그런데 그 결국은 그 LK뱅크에서 네. 이명박 개인 계좌로 49억 5천원 뺀, 50억에서 5천원 뺀 돈이 넘어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수사 결과에서 검찰이 클리어를 해줬던 내용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때 검찰이 쉽게 얘기해서 말아드셨던. 그렇죠. 그러니까 파악을 못했다고 했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런 돈 없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거 지적해갖고 감옥 간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이요. 제가 그거 똑같이 지금 지적한 거거든요. 예. 왜 몰랐느냐, 묵살했느냐. 네.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리고 지금 주진우 기자가 밝힌 그 예. 이명박 실수 계좌에서. 청와대가 예. 140억이 다스로 가는 사실상의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 다스로 가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와 뭐 외교부와 다스와 LA 총영사와 예, 모든 총 작전을 해서 했다는 걸 이제 결합이 됐고 그래서 이전에 BBK 사건에 검찰이 결론 내렸던 것들이 모든 기반들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법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제 조사하느냐 그것도 관건이겠지만 예. 제가 봤을 때 전 대통령을 부르는 것은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당신 이명박이 대답을 해라. 예. 그 물음이 공범자들에서 마이크가 갔었고 주진우 기자도 마이크를 지금 내밀었고 또 다른 보도들이 계속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나중에 예. 결국은 국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삼성동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 앞에 건물 거기 이제 그 행정 지명상으로는 대치동이거든요. 예. 그 건물 앞에 임페리얼 빌딩인가요? 뭐 그 건물 앞에 갖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하고
피켓 시위를 할 때가 됐는데 촛불이 이제 그쪽에서 한번 타오르면, 그리고 제가 집도 잘 압니다. 예. 거기서 걸어서 한 13분 거리예요. 예. 그 앞에. 근데 오늘 요 보도가요. 예. 그 보도에 대해서 검찰 쪽에 반론도 나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거를 살짝 소개를 예, 소개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게 되면 우리 3시, 4시 다 갑니다.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이 내용을 먼저 해주시고, 어느 돈이 어떻게 가갖고, 실질적으로 이명박 소임이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고재열 기자. 그거 얘기하니까 뭐 엄한 기자 얘기만 하고 계세요. 네. 그 얘기를. 예. LK에서 이명박 개인 계좌로 50억이 갔다. 예, 그거죠.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건데, 근데 검찰은 뭐라고 발표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BBK에 대한 주식 대금이다라잖아요. 예. 그런데 검찰은 이게 이미 2011년 수사 당시에 다 나왔다. 다 나왔고. 아, 2007년. 2007년에 예. 다 나왔고, 이건 BBK 대금이 아니라 이명박이 가지고 있던 LKE 주식 대금이다. 예. 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LKE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전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믿거든요. 근데 그거 없습니다. 근데 그건 없어요. 그건 아직 밝히지 안 않고. 나왔습니다. 예. 네. 그걸 밝혀주면 우리가 믿을게요. 그런 거죠? 제가 검찰이 아닙니다. 예. 조대진 검사. 그걸 밝히면 제가 믿을게요. 근데 이거 뭐 검찰은 해명을 하는데요. 뭐 예. 이게 어쨌든 의도적인 부실 수사였는지 아니면 뭐 비의도적인 과실 수사였든지 실수한 건 맞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뭐 명명백백하게 지금 밝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사실상 같은 법조인의 이치에서 봤을 때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로 허술하게 수사를 했다? 수사권 반납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당선이니까 허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명의가 오늘 입장 밝힌 명의가 어딘가 대검찰청 BBK 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그때 그 수사팀 그 명의로 검찰 개혁은 앞으로 갈 길이 머네요. 그 그렇죠. 수사팀이 아직까지 있다는 걸 보니까. 네, 그렇죠. 뭐 예. 눈에서 불 나와요. 알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세 분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요. 아, 끝났어요? 예, 끝났었어요. 끝났었대요. 끝났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혐의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BBK 실소유자인 것이 입증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노컷 뉴스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검찰청 BBK 팀이라는 명의로 해명 입장도 나왔습니다. BBK 사건을 수사한 건 2017년, 10년 전인데 아직도 검찰청에 BBK 팀이 있다는 게 경이스럽고 놀랍습니다. 검찰 개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 국가가, 그러니까 그 수성향의 국가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럼 그 가이드라인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일베나 이렇게 그 성향의, 극우 보수 성향의 이런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이들의 명성에 흠이 갈 수 있는 댓글을 달고, 그렇죠. 그 댓글을 다는데 하나의 바람을 또 잡아주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게 민간 댓글 부대고, 그렇죠. 국정원은 지침을 주고, 그럼 군에서 이것들이 간첩이네 하면서 사이버 사령부가 해서 너댓게 팀이 그냥 난도질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한 명, 그 대상은 일개 개인인데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초토화를 시키는 거죠. 댓글을 뭐 활용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미지를 망치고, 예. 망친 이미지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의심사고 정부 정책에 반한다고 또 분류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당사자들은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 일이 안 풀리나, 내 사주가 안 좋은가, 예. 뭐 그래서 이름도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국가가 주식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최민희 하나, 의원님, 네. 제가 이제 우리가 방송을 보는 분들이 신문 기사를 못 보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분들이 피해를 받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거는요. 우선 첫째는 대표적으로 김제동, 김미화, 김여진 씨 얘기를 예.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김제동 씨가 출연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예. 국정원이 나서서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시켜라. 어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게 환상의 짝꿍이라는 겁니다. 어. 예, 그런데 실제로 2010년 7월에 MBC 환상의 짝꿍, 사랑의 교실이 폐지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김미화 씨 같은 경우는 그 세계 김제동 거 조금 더 소개해 줄 할까요? 내용이 많네요. 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김제동 씨 거 다시 한번. 예. 예, 이게 이제 2010년 5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사회를 맡았어요. 예, 시청 앞에서 열린 거였었죠, 노제. 네. 예. 그런데 그때 엠넷에
녹화까지 마친 김제동 쇼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게 5월 첫 방송 나온다고 고지도 된 걸로 아는데 연기가 되다가 6월 초에 김제동이 하차하겠다고 의사를 그 표명했습니다.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럼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진행 상황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김미화 씨 같은 경우는 예. 이분이 꼭 친정부라기보다는 예. 여성단체 연합의 뭐 소위 시민단체 쪽에 예. 그 무슨 행사의 사회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되게 좀 리버럴하고 그렇죠. 개혁적인 예. 분이었어요. MBC 특정 라디오 진행자 퇴출 유도. 이거는 MBC 프로그램 이거 저거 아닌가요? 그 세계는 지금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아. 이게 되게 인기 프로그램이었어요. 김미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네, 근데 여기에서 하차했고요. 그때 예. 김미화 씨가 그랬어요. 이거는 호응도 높고 시청률도 높은데. 청취율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청취율도 높은데 왜 이거 내가 그만둬야 되냐 이런 어허. 얘기도 했던 거죠. 많이 문제가 됐었죠, 저게. 그렇죠. 저거는 굉장히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예. 김여진 씨 있습니다. 아하. 예, 근데 이분은 진짜 매력적인 예. 여성 탤런트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 활동 내역을 보면요. 그 내용에 MBC 특정 문화 연예계 출연 인물 퇴출 유도 이게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심지어 사규를 만들어 가지고요. 어허. 그 출연 제한 규정을 마련해서 이야. 이제 자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럴 땐 또 2011년 8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죠. 김재철 사장이 재임하던 시절. 그렇죠. 예. 그래서 MBC 손석희 시선 집중 예. 고정 패널로 발탁됐는데 그리고 MBC가 이거를 보도 자료 자료까지 낸 뿌렸어요. 상황에서? 예, 그런데 뭐 출연이 무산됐고. 출연 무산됐고요. 보도자료 배포했던 라디오 본부장하고 담당 부장, 홍보부장이 경징계 처분까지 받은 일이 있습니다. 누가 처분했을까요? 김재철 사장. 그렇죠. 아하. 아주 환상의 콤비네요. 근데요. 아까 환상의 짝꿍이라고 나왔는데 김재철 사장과 원세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환상의 트리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환상의 추천해요. 트리오. 근데 환상의 저는 삼짝꿍. 예, 여기서 연예계 블랙리스트를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을까?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다른 특정 부분은 예. 정치권은 리스트를 만들어도 이게 문화로까지 확산되기가 어렵습니다. 대중들에게 파급력이 예, 좋으니까. 파급력이 크고요. 이게 결국 일베까지 전해지고 특정 댓글 부대뿐만 아니고 일베의 극우 성향의 네티즌들에게까지 전파돼서 아직까지 김남주 씨하고 함께 넝쿨채 굴러 들어온 당신. 넝쿨당. 그분 지금 조작에 나오는 분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어머. 제가 그분이 대일외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외고 폐지할 때 그분 생각이 늘 나고, 그 다음에 2012년에 그 감옥에서 그걸 틀어줘갖고 열심히 봤어요. 넝쿨당을. 예? 네. 근데, 넝쿨당. 근데 정말 사회활동을 안 하시던 분인데. 네. 댓글 하나 달았다고. 예. 오죽하면 뭐 신의 여행 갈 때 너무 그 협찬이나 찬조를 많이 받았고 뭐 그 사람들한테 눈총이 있었다 문제 이런 헛소문인지 뭐 그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사회활동과 그렇게 전혀 무관하게 연예 활동만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예. 정말 구석구석 잘하세요. 예. 그 찬조 많이 받은 거 아셨어요? 전 몰랐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신혼여행을 이렇게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자, 조대진 변호사님. 예, 예. 한번 그 MB 정부의 국정원 문서 제목을 한번 좀 읽어봐 주시죠. 제목만 봐도 섬뜩섬뜩해요. 그렇죠. 근데 뭐 공통점은 딱 드러납니다. 뭐 일단 명의 자체는 거의 다 비서관, 수석들 뭐 이 위주로 작성이 됐고요. 2009년도 9월에는 그 제목이 기획관리 비서관 명의로 좌파 성향 감독들의 이념 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및 좌편향 방송 PD 주요 제작 활동 실태 야, 이렇게 하고 대국민 있습니다. 무슨 군사 작전을 하는 것 같네요. 무슨 뭐 어디 심리 작전. 작전 계획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게 20일 뭐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5월에는 홍보수석 명의로 나온 건데 거의 비슷합니다. 키도 그분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예. 그래서 연예계 블랙리스트에 그분들이라고 심혈을 그러는 건 기울인 좀 듣기가 거북하네. 그 사람들이. 거죠. 네, 그 사람들이. 예. 자, 그런데 방송 자체에 개입한 것뿐만 아니고 국세청까지 동원했다? 고지열 기자님. 네. 이게 사람이 다 자기만 괴롭히면 예. 버틸 수 있는데 자기가 속한 회사를 혹은 자기의 가족을 이렇게 괴롭힐 때 못 버티지 않습니까? 예. 최민현하고 저는 누가 괴롭혀주면 행복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출연 기회나 프로그램 폐지나 그런 것과 함께 소속사를 세무조사해서 옥죄는 방식을 썼습니다. 제일 힘든 그 탄압이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그 소속사가 이제 이런 연예인들을 자제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 연예인들은 생각을 갖지 마라. 그리고 생각이 있더라도
표현을 하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해버린 거죠. 이 이제 리스트 중에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드러난 분 중에 유준상 씨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사회활동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유준상 씨요? 예, 넝쿨강에 나왔던 그 유준상 네, 씨인가요? 그 배우인데 이유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그 이제 검찰 조사 받고 그럴 때 대검찰청 게시판에다가 어허. 게시판에다 이렇게 항의글 하나 썼는데 그런 자기 의사 표현했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그 리스트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일이 몰랐네요. 있었거든요. 아니 유준상 씨는 2012년에 그 누구죠 그 여자 배우와 넝쿨체 임남주. 굴